자, 시작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오늘 이차함수에 대해서 이제 일반형 끝장내는 것까지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조금 되게 뭔가 좀 잡다한 거를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조금만 얘기한다면은 이런 것들 배웠죠. 뭐였냐면은 단서가 주어졌을 때 이차함수식을 어떻게 설립을 해야 되는지. 이를테면 뭐 꼭지점이 1,2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점 0,4를 지나는 꼭지점이 이거고 이 점을 지나는 이 경우에 대해서 이차함수는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이런 거 어떻게 했었죠? 자, 우리가 이걸 놓을 때 중점을 둬야 되는 이차함수의 형태는 바로 지지난 시간에 이어서 끝판왕으로 배웠던 평행 이동의 마지막 형태였습니다. 이 경우는 y는 ax제곱이라는 이 이차함수 그래프를 x방향으로 p만큼 y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가지고서 얘 같은 경우는 x방향으로 p만큼, 만약에 p가 양수라면 요만큼, q도 양수라면 q만큼 이렇게 평행 이동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라고 했어요. 물론 a가 양수일 때, 음수면 그에 맞춰서 하시면 되겠죠. 자, 이게 그래서 2차 함수 이것을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왜? 얘 같은 경우는 바로 이 꼭지점 자체가 얘는 원점이 꼭지점이죠. 근데 얘가 새로운 꼭지점. 얼마로 됐겠어요? 0,0도 PQ만큼 이사를 가야 되니까 P, Q가 새롭게 되겠죠. 물론 축도 바뀔 거고요. X는 P로. 이게 축이죠.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바꾸는데 이 꼭지점이라는 것은 이 표준형으로 바꿔야지만 알 수가 있어요. 표준형으로 이렇게 바꾸지 않으면은 잘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표준형이고 이걸 이렇게 정돈하기 전에 형태를 우린 뭐라고 하냐면 보이겠죠?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꼴로 2차 다항식 형태로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것은 일반형이라고 해요. 얘는 아무런 칼질이 안 돼 있어. 정돈도 안 돼 있어. 껍질도 안 깎고 그냥 시장에서 사온 그대로야. 근데 얘는 다 깎아주고 다듬어주고 잘라져가지고서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면은 얘는 꼭지점도 알고 다 알아. 얘는 몰라. 근데 우리는 지금 오늘은 이제 요걸 좀 다룰 거지만 일단 여기에 대해서 본다면은 이 표준형에 대해서는 꼭지점 정보가 주어지고 또 다른 점이 주어지는 경우에 대해서 이차 함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해서 보니까 얘는 이렇게 났습니다. 얘가 바로 이 PQ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2라고 먼저 설정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놓게 되면 꼭지점의 정보만으로는 얘네들은 잡아냈어. 얘네들은 잡아냈는데 얘는 몰라. 그렇죠? 그래서 또 다른 단서가 바로 여기를 잡아내는 단서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0,4가 지나가는 거니까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4가 된다 이 뜻이잖아요. 그럼 식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마일 제곱이니까 그냥 a가 되면서 더하기 2가 4가 되니까 a 값 자체는 2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면 마지막 이 하나의 퍼즐 조각마저도 이제 완성이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어떻게 식이 되느냐? y는 2의 x-1의 제곱 더하기 2가 된다 이 뜻이죠. 네, 이렇게 표준형 완성을 해서 이차 함수식을 완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다른 경우도 있었죠. 꼭지점이 가장 사실 영양가가 높은 단서인데 얘보다 영양가가 조금은 떨어져요. 뭐냐면 축이 주어지는 경우입니다. 축이 x는 1이고 두 점 0,1 그다음 2,4를 지난다.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잠깐만 0,1이 될 수는 없고 0,4 잠깐 0,1도 되긴 하겠네요. 0,1이라고 그냥 할게요. 자, 이렇게 지나는 2차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자, 정보가 세 가지예요. 아까는 꼭지점과 또 다른 점 하나에 두 가지였지만 얘는 이거보다 영역가가 조금 떨어져요. 이게 영역가가 100짜리면 얘는 50짜리야. 그래서 이것만 갖고는 이 점 하나 다른 정보만으로는 부족하니까 하나를 더 줘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자, 제가 얘기했어요. PQ라는 꼭지점은 이 두 개 값을 다 잡아내지만 축이라는 녀석은
얘밖에 못 잡아내요. 이게 x는 p잖아, 축이. 그러니까 이 정보밖에는 얘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식을 세울 때 이렇게 두 개의 숫자로 값을 잡아내고 얘만 남는 게 아니라 얘 같은 경우는 이 표준형 형태에서 이 값만 주어지는 게 이거밖에 안 돼요. 따라서 이렇게 나와요. 봐, 어때요? q도 못 잡아냈죠. 어쩔 수 없어요. 축에 가진 정보는 그것만이, 영역가가 거기가 끝이야. 그러니까 이 두 개 값을 잡아내기 위한 단서가 두 개가 있는 거죠. 먼저 자 0,1이라고 했으니까 0을 넣을 때 a 더하기 q가 1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을 거고, 2,4라고 했으니까 2 넣으면 또 잠깐만, 이게 그래서 안 되는구나. 제가 바꿀게요. 요거 지금 0이라고 하지 말고 마이너스 1,1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됐죠? 마1,1이니까 조금 다시 넣을게요. 마1,1 넣으면 이게 2니까 마이니까 4a 더하기 q 값이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 4니까 2 넣으면 1이니까 a 더하기 q 값이 4가 된다 알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두 점의 단서를 넣게 되니까 AQ가 들어가 있는 연립방정식이 나옵니다. 자, 문자도 두 개, 식도 두 개니까 풀 수 있어야겠죠. 풀이 과정 들어갑니다. 어렵지 않죠. 뭐 위에서 아래식 빼면은 3A 값 자체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위에서 아래식 뺐습니다. 이거 연립방정식 풀이법은 알고 있죠. 자, 그럼 A 값 자체가 마이너스 1 되는 거 알 수 있을 거고, 그 다음 B가 아니지, Q지. 마일 집어넣으니까 Q가 5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AQ 값을 잡아냈으니까 적용을 시키게 되면은 그럼 최종식이 나오겠죠.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5. 자, 이런 식으로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꼭지점이란 가장 알짜배기 영양가 있는 걸 주어주고서 나머지 점 하나 주어주는 경우, 그 다음엔 그거보다 좀 영향가 떨어지지만 축이랑 그 다음에 대신 점이 두 개 주어주는 경우, 이런 경우에 대해서 2차 함수식을 구하는 것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표준형을 이제 좀 더 마지막으로 끝을 내기 위해서 우린 이것도 배웠습니다. APQ의 부호에 따라서 도대체 이 녀석이 어떤 그래프 형태를 따지느냐, 그릴 수 있느냐. 제가 사실 지난 시간에 이걸 갖다가 제가 그냥 아예 한 번에 설명드리려고 여기서부터 이걸 만들어가지고 뭐 대충 하는 걸 언급을 잠깐 드렸는데, 요거에 대해서 언급을 한번 해드리고 오늘 이거 마무리를 지어줄게요. 자, 먼저 저 그림을 그리는 건 굉장히 쉬워요. 그림을 그리는 건 되게 쉬운데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2차 함수를 그릴 때는요, 2차 함수의 가장 중요한 포지션을 그 그림의 형태를 규정을 하는 단서는 꼭지점이에요. 꼭지점. 왜? 제일 영양가가 높은 단서거든요. 자료예요. 자, 그러면 꼭지점이 얘 같은 경우 뭐라 그랬어요? PQ예요. PQ만큼 이동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P, Q가 결정이 되고, 그쵸? 그래서 이 PQ 꼭지점이 먼저 이게 결정을 해줘야 돼요. 꼭지점 자체가. 그 다음엔 이 A라는 녀석은 뭘 결정하죠? 얘는 여기서 다 비롯된 A인데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 A가 양이면 아래로 볼록. 그렇죠? A가 양이면 아래로 볼록. A가 음이면 위로 볼록인 형태가 나오게 되겠죠. 모양이 좀 안 이쁜가요? 네, 이렇게. 네,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을 결정하는 게 이 A고요. 그 다음에 또 이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폭이 좁아진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폭과 위아래를 결정하는 게 A인데, 자, 그래서 여기 지금 A의 부호에 따라서 위 볼록, 아래 볼록이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PQ의 부호에 따라서 이 꼭지점이 PQ라고 그랬어. P, Q라고 했어. 이 부호에 따라서 이 녀석이 1, 4분면에 꼭지점이 있느냐, 2, 4분면에 있느냐, 3, 4분면에 있느냐, 4, 4분면에 있느냐를 갖다가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꼭지점이 몇 4분면에 있는데 라는 것과, 그 다음에 A의 부호에 따라서 위로 볼록이 아래로 볼록이야. 그러면 우리는 부호를 다 읽어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자, 요거죠. 만약에 우리가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런 모양이 나왔어요. 그럼 이거 갖고서 우리가 A, P, Q의 부호를 한번 결정해보자 이거예요. 자, 먼저 꼭지점 보겠습니다. 이게 P, Q라는 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자, Y는 X 빼기 P의 제곱 더하기 Q라는 표준으로 놓는다면은 여기 이 PQ라는 점이 몇 삼면에 있어요? 3, 3면에 있죠. 3, 3면이면은 P, X 좌표도 마이너스고 Q라는 Y 좌표도 마이너스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P도 음수고 Q도 음수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좌표가 여기 있으니까. PQ가 꼭지점이니까. 이해가 됐죠? 자, 그 다음에 A도 결정할 수 있죠. A는 뭐예요?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죠. 위로 볼록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A는 0보다 작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APQ의 부호를 갖다가 알 수가 있다는 것도 되고, 그 다음에 APQ의 부호가 정해져도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했습니다. 즉 표준형에 대해서만 이렇게 깔짝깔짝하면서 표준형 갖고서 막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활용하는 걸 갖다 배웠어요. 이제 오늘 배울 건 뭐냐면은 표준형은 됐어. 그러니까 여기 바로 뭐야? 일반형이라고 했죠? 일반형 갖고 하는 거 할 거예요. 사실상 일반형이 가장 내추럴한 거예요. 왜? 일단 먼저 시장에서 사와야 그 다음 무슨 칼질을 하던 껍질을 까던 뭐 몇 조각을 내던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먼저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과정을 하기만 하면 돼요. 이 과정이 추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시간에 배운 거는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우리가 쭉쭉 했던 것들이고, 오늘은 여기서부터 이걸 만들어가는 거를 얘기 드릴 텐데, 자, 제가 이걸 갖다가 설명할 시간은 없어서 지난 시간에 약간 약식으로 좀 설명을 드렸어요. 하지만 이게 근본적인 풀이법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볼게요. 얘를 일단 이건 좀 지워도 되겠죠? 네, 일반형을 가지고 그럼 우리가 표준형으로 바꾸는 것을 갖다가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자, 잠시 보겠습니다. 우리 이 일반형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이렇게 있을 때 얘를 가지고서 최종적인 이 형태를 어떻게 만드느냐, 요거 하실 때는 여러분 제가 잠깐만 얘기 드리면 요게 y가 는 y가 없고 는 0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걸 찔리리 해가지고서 근해 공식 만들 때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근해 공식 할 때는 어떻게 했죠? a로 나눠가지고서 뭐 x제곱 더하기 a분의 b의 x 더하기 a분의 c는 0이라고 나가지고서 막 해가지고 뭐 x 더하기 2a분의 b의 제곱 더하기 어떻게 이렇게 막 했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것과 굉장히 유사한데 하나의 차이만 빼면은 다 유사해요. 그래서 우린 그걸 가지고 근해 공식 만드는 식처럼 굉장히 유사하게 표준형을 만들어 갈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 는 0이라고 방정식일 때는 a로 나눠도 괜찮았어요. 근데 여기는 y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a를 함부로 나눌 수가 없어요. 왜? 는 0이면 양변에 a를 나눠도 이쪽이 0이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바꿔봤자 어차피 0이니까 상관은 없는데, 얘는 0이 아니기 때문에 a를 양변에 나누게 되면 얘는 뭐 x제곱 더하기 a분의 bx 더하기 a분의 c가 되지만 얘는 a분의 y가 돼서 말짱 도루묵이에요. 얘가 더 복잡해지잖아. 편해지려고 했는데 얘가 편해지면 뭐예요? 얘가 복잡해졌는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 의미가 없고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는 a를 나눌 수는 없어요. a를 끝까지 끌고 가야 돼요. a를 끝까지 끌고 가야 되니까 a를 일단 묶을게요. 대신 얘네까지만 묶을게요. 얘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x제곱 더하기 a분의 b의 x만 놓을게요. c는 밖으로 일단 끄집어내시고. 자, 이제 잘 생각해 주세요. 자, 여기서 어떤 것만 더 필요하면 추가를 시키면 x 더하기 2a분의 b의 제곱이 되는지를 갖다가 생각을 좀 해봅시다. 자, 얘를 우리가 거꾸로 전개한다고 할게요. 지금 이것만 집중해 주세요. 더하기 c는 뭐 원래 똑같이 있었고,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되려면 거꾸로 얘를 전개할 때 우리 이 x제곱 더하기 2배의 얘와 얘 곱한 거니까 a분의 bx 알고 계시죠? 전개하면은 이게 1일 때, 1x일 때 얘랑 얘 곱한 거에 2배 값이 여기로 들어갑니다. 반대로 이거의 절반이 로 들어가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x제곱 더하기 2x라고 한다면 여기는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바뀌는 거 알잖아요. 절반 들어가는 거 알잖아요. 그렇듯이 이거에 절반 들어가고 거꾸로 이거에 절반, 얘는 2배. 2배가 되고 절반 되고 2배가 되고 절반 되고, 이거 알고 계시죠? 자, 그렇듯이 이렇게 놓은 겁니다. 제곱을 만들어주고 싶어, 완전 제곱을. 왜? 이 형태 만들어가는 거니까. 표준형이면은 a에 x 들어간 식의 제곱 더하기 상수꼴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제곱 만들어주려고. 자, 그러려다 보니까 여긴 여기서 끝나는데 얘는 전개하면 상수항의 제곱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뭐가 필요하느냐? 바로 이게 필요해요. 4a의 제곱분의 b의 제곱도 필요하다 이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렇게 더해주게 되면 문제가 있죠.
없던 건데 그냥 더해줘? 그럼 이거랑 식이 달라지잖아. 그렇죠? 이게 불쑥 들어가면 값이 달라지겠죠. 그러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시 빼주면 깜쪽 같잖아. 그렇죠. 4a제곱분의 b제곱이라는 이 상수항에 해당되는 제곱을 추가해 주되 다시 빼주면은 아무것도 안 한 것과 똑같아요. 이해가 됐죠? 자, 그 다음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세 개만 묶어서 얘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너는 우리끼리 일단 뭉쳐야 되니까 넌 잠깐 괄호 밖으로 나가 있어 라고 되겠죠. 그럼 얘는 얘랑 곱해서 정산을 하고 밖으로 나오겠죠. 자, 쫓겨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는 a가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으로 밖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얘네 셋만 묶여서 이렇게 완전제곱 만들겠죠. 어때요? 약간 우리가 근해 공식 만들 때랑 비슷하죠? 이 a를 약분할 수 없다라는 좀 불편함은 있지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y 꼴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그럼 다 끝났어. y는 a에 x 더하기 2a분의 b의 제곱까지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얘만 우리가 통분해 좀 보기 좋게 하나로 정산을 해줄게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로 묶어줄게요. 4a를 분모로 똑같이 만들어주면 얘는 b제곱이니까 그냥 써주시고 얘 같은 경우는 그거 어떻게 되느냐? 4a분의 4ac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c 자체를. 자, 그러니까 근데 빼기니까 빼기로 해야지만 빼기 플러스가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분모가 4a 똑같으니까 분자인 4ac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c가 이렇게 통분을 해서 4ac가 되니까 이걸 부호 맞춰줘서 이렇게 c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게 되겠죠. 괜찮아요? 조금 까다롭죠. 수식이라 까다로워요. 근데 이거는 제가 근해 공식 하는 것처럼 외우라고는 안 해요. 이걸 외울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숫자가 나올 때 이런 식으로 전개해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때그때 하시면 돼요. 이걸 공식으로 외울 필요는 사실 쓰레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근해 공식이 워낙에 많이 쓰이니까 제가 외우라고 하지만 대신 근해 공식 할 때도 제가 그 과정은 다 설명드리고 유도도 할 수 있으면서 그 다음 결과만 나중에 따로 또 써먹게끔 외워놔라 이렇게 한 거지. 얘는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되어 간다까지만 할 줄 아시면 돼요. 그건 연습하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다 끝났어요. 모양은 좀 복잡하지만 모양만 복잡하지 이거 외우라고 안 하니까 편하게 보세요. 자, 이게 뭐예요? a의 x 빼기 p의 제곱 더하기 q 형태가 된다 이 뜻이에요. 요거에 해당되는 게 이거고 이거에 해당되는 게 이거겠죠. 네, 그래서 이게 결국 표준형이다 이 뜻이에요. 얘가 일반형이었다면 얘가 이제 스탠다드 폼인 표준형이 됐다 이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괜찮죠? 자, 근데 이거 갖다가 되는 과정만 여러분이 몇 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과정을 이해하시라는 거지 이걸 외우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 외우는 거 되게 멍청한 짓이에요. 이걸 뭐하러 외웁니까? 근해 공식 때는 제가 외우라고 했지만 얘는 외울 필요 없어요. 이렇게 되는 것만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됩니다. 핸들링이 좀 까다로우니까 왜 되는지는 아셔야 되니까 결과 몰라도 돼요. 여기 써놨지만 저는 이거 굳이 안 합니다. 이거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결론은 뭐다? 여기 나온 것처럼 이런 일반형이 주어져 있게 되면은 일반형이 주어져 있게 되면은 얘를 갖다가 이렇게 표준형 형태로 여기 이 형태가 바로 이 형태로 바꾸는 거예요. 얘를 가지고서 자, 바꾸는 건데 이걸 갖다가 공식으로 외워가지고서 무조건 이거 마이너스 2a분의 b야. 이걸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어요. 많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억이 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걸 딸딸딸 이것만 외워야지 이러는 거 하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드린 거 제가 다 적어놨어요. 그렇죠? 해드렸고 또 안 되면 VOD로 복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요 축의 방정식이나 꼭지점 방정식은 이 표준형에서 금방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형태가 바로 표준형이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Y축과의 교점의 좌표, 즉 Y절편이 해당되는 거겠죠. 그거는 이 표준형에서 못 구해요. 이 두 개, 축과 꼭지점은 우리가 표준형에서 구할 수가 있지만 Y절편, Y축과 교점은 얘는 표준형에서 구하기 어려워요. 구하려면 구할 수는 있어요. Y축과의 교점이니까 X에다가 0을 집어넣을 때 Y값을 구하시면 되긴 하는데 여기다 넣을 바엔 이 식이 더 낫지 않아요? 그때는 일반형이 훨씬 더 편리해요. X에다 0 집어넣으면 C라는 게 Y가 된다는 게 바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X에다 0 넣을 때 Y가 C가 된다는 건 일반형이 바로 보이기 때문에 이 경우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일반형 형태에서 직접 구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요 일반형 가지고서 표준형으로 바꾸는 것 설명드렸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됐나요? 자, 그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일단 문제 좀 먼저 보고서 갈게요. 자, 바꾸는 거에 지금 실제로 뭐 이렇게 일반형 뭐 문제로 된 걸 고치라는 문제는 별로 안 나오고 이렇게 형태가 주어지게 됩니다. 실제 여러분이 많이 다뤄야 될 형태고요. 자,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4x 빼기 3이에요. 어떻게 하랬죠? 마이너스를 먼저 묶으라고 그랬죠. 그럼 x제곱에 얘까지 마이너스 2x가 되겠죠? 좀 보기가 힘들면 여기다가 적어줄게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로 묶게 되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엔 빼기 3은 밖으로 나가 있어. 여기까지 되고요. 자, 그 다음 보게 되면 여기서 자, 얘까지만 보면은 우리가 x 빼기 1의 거듭제곱을 만들어야겠구나. 완전제곱을 바꿔야겠구나. 라는 거 눈치는 깠어. 근데 그럼 뭐가 필요하다? 1이 필요하겠지. 하지만 없던 걸 더했으니까 1을 빼줘야지만 변화가 아무것도 없겠죠. 그래서 얘 셋까지만 묶어가지고서 얘를 만들어주고 너는 얘랑 정산해서 나가 보내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2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 빼기 3은 있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정리가 되면은 이제 y는 마이너스 2의 x 빼기 1의 제곱 정리해서 빼기 1로 바꿔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바꿔주는 과정을 갖다가 과연 잘 한 건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첫 배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2x까지 됐죠. 왜냐면은 이게 이렇게 바꿔야 되니까. 단순하게 그냥 마이너스로 묶어낸 거예요, 여기까지를. 자, 그랬더니 여기다가 진짜 1 더하고 1을 또 빼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만 우리가 묶어서 자, 여기까지 1 묶어두고, 그죠? 그 다음에 너는 마이너스랑 곱해서 괄호 밖으로 쫓아냈죠.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2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x제곱 더하기 빼기 2x 더하기 1이니까 x 빼기 1의 제곱되고 2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됐죠? 좋습니다. 자, 그래도 조금 이거 하나 한 것 갖고는 조금 부족할 거야. 그래서 지금 옆에다가 하나 더 해볼게요. 우리 요거 한번 해볼게요. y는 2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1이 있고 또 y는 2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이 있고 y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x 더하기 1이 있다고 하고 y는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이 있다고 합시다. 자, 이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표준형 과정을 바꿔서 한번 뚱땅뚱땅 해보도록 합시다. 자, 사실 제가 지금 이 숫자 등장한 거는 절대값은 다 똑같아요. 하지만 부호가 여기는 지금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인 경우고요. 여기는 플러스에 마이너스인 경우고 여기는 마이너스에 플러스인 경우고 여기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인 경우예요. 자, 그것만 차이를 두고 나머지는 똑같이 났어요. 괜히 그런 건 아니니까 좀 이따 봐주시면 돼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얘는 어떻게 되느냐. 자, 보면은 먼저 y는 2x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1 같은 경우는 먼저 어떻게 되느냐. 2로 묶어주셔야죠. 2로 묶어주게 되면 x제곱 더하기 2x까지는 나와요. 그 다음엔 1은 밖으로 꺼져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1을 더해주시고 1을 빼주시면 요거 세 가지만 묶게 되면 바로 x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얘랑 정산해서 밖으로 쫓아버리죠. 그래서 마이너스 2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더하기 1은 있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y는 꼴로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럼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자, y는 x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1로 될 수 있겠죠. 괜찮죠? 자, 다음에 두 번째 거 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 자, 이제 비슷하니까 대충 알 거예요. 이제 부호만 신경 쓰면 되시겠죠? 2로 묶어냅니다. 그럼 이번엔 x제곱 마이너스 2x가 되겠죠? 그 다음에 1은 원래 밖으로 내보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또 어떻게 해요? 더하기 1이 필요하고 빼기 1 해주시면 되겠죠? 요거 3개 묶어가지고서 또 x 빼기 1의 제곱이 되겠죠? 빼기 1에 이번엔. 그렇죠? 2가 지금 빼먹었구나. 아까 요 2 빼먹었네요. 2 죄송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여기가 지금 2가 이렇게 되면서 여기 같은 경우는 마1 곱하기 2니까
마이너스 2가 되면서 밖으로 쫓아나가고 그 다음에 원래 더하기 1이 있었겠죠. 최종적으로 2의 x 빼기 1의 제곱 빼기 1이 됩니다. 괜찮죠? 네. 여기서 여기는 플러스 1이었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됐다는 차이만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비롯된 거냐면은 바로 여기서부터 비롯된 거죠. 여기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또 계속 할게요. 자, 이젠 좀 가락이 붙을 겁니다. 쉽죠? 네, 단축해 볼까요? y는 마이너스 2로 묶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밖에 더하기 1은 따로 떨어져 있겠죠? 네, 괜찮죠? 네, 그럼 여기서 지금 뭐가 필요하냐? 네, 더하기 1 필요하고 빼기 1 필요하겠죠? 그리고 세 개 묶어가지고서 어떻게 되겠죠? 네, 그렇죠. x 빼기 1의 제곱 되죠. 빼기 1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원래는 마이너스 2가 있었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얘랑 정산해서 더하기 2로 나갈 수 있겠죠. 괜찮죠? 더하기 2로. 자, 그러면은 여기 더하기 1 되니까 그냥 계산해서 그냥 2 더하기 1 쓰지 뭐.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3으로 되겠죠? 괜찮죠? 네, 이렇게 바뀌게 되네요. 그 다음에 여기도 다시 본다면 이게 마이너스 1이 어디서 나느냐? 여기서부터 비롯됐고 여기서부터 비롯된 거죠. 괜찮죠? 자, 다음에 마지막 나왔으면 마지막은 무슨 색깔로 할까? 파란색으로 갔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이제 y는 마이너스 1로 묶어버리게 되면 x의 제곱 플러스 2x 그 다음엔 더하기 1이 되겠죠. 자, 여기다가 더하기 1도 필요하고 그 다음 빼기 1도 필요하겠죠. 더하기 1 빼기 1을 해버리게 되면 여기 세 개 또 묶어가지고서 x 더하기 1의 거듭제곱이 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얘 계산하면 플러스 2가 되면서 여기 플러스 2 나오면서 그다음에 여기 지금 더하기 1이 생기겠죠. 자, 여기 마이너스 1은 원래 있었고 따라서 y는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3으로 됩니다. 여기도 보면 이게 왜 플러스 1이냐? 여기서 비롯된 거죠. 그리고 이건 여기서 비롯된 거예요. 괜찮죠? 자, 이렇게 네 경우를 해봤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바꾸는 거 보니까 이제 대충 이제 뭔지 아시겠죠? 약간 좀 지겹죠? 네, 그 정도면 그러면 좋은 거예요. 지겨우면 익숙하다는 얘기니까 좋은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이걸 굳이 이 부호만 바꿔가면서 한 거는 조금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은 자, 첫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기가 두 번째, 세 번째라고 본다면 우리 잘 보시면 1번 경우는요. 요거랑 부호가 플러스로 똑같죠. 똑같으면 이렇게 묶게 되면 여기도 이것도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2가 되니까 부호가 똑같죠. 여기도 플러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묶게 되면 x 플러스 양수의 거듭제곱으로 나와요. 그러면 여기는 축이 어떻게 되나요? 축이. 얘는 축이 여기를 보시면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니까 축이 x는 마이너스 1이 돼요. 마이너스 1이. 음수가 나와요. 축이. 축이 음수라는 건 뭐예요? 그림을 그리면 칸 되니까 그림을 그리면 XY축에 대해서 대칭축이 Y축의 왼쪽에 존재한다 이 뜻입니다. X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쵸? X가 마이너스 1이니까 Y축 왼쪽에 존재해요. 왜 그러느냐? 얘네 부호가 똑같으니까. 플러스니까 묶으면은 X 플러스 양수의 제곱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일반형에서 본다면은 얘네 부호가 똑같으면 플러스로 똑같으면 지금 이게 플러스인 경우예요. 플러스로 똑같으면 묶어서 완전 제곱 바꿀 때는 이 제곱식 안의 값이 x 플러스 양수의 제곱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0이 되는 값이 제가 축이라고 했으니까 y축 왼쪽에 대칭축이 존재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4번 한번 볼까요? 부호가 그러면 둘 다 마이너스로 똑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로 같은 경우. 여기도 봅시다. 마이너스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로 묶어버리면 어차피 그 안이
똑같이 플러스 1과 플러스 2로 돼버려요. 얘랑 다를 바가 없죠. 얘만 음이냐 양이냐 음이냐만 달라질 뿐이지 괄호 안의 값은 결국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똑같게 나옵니다. 얘만 부호가 다르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축은 그대로예요. 축은 어디야? x는 마이너스 그대로예요. 즉 얘나 축은 여기야. 왜? 부호가 같거든. 부호가 같으면 결국에는 뭐 플러스로 2로 묶든 마이너스 2로 묶든 그 괄호 안에는 결국 똑같은 x제곱 더하기 2x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결국 x 플러스 양수의 거듭제곱 형태로 표준형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축이 x축, y축 왼쪽에 x가 음수인 경우로 나오겠죠. 그렇죠? 부호가 같을 때 플러스가 됐든 마이너스가 됐든 핵심은 뭐다? a랑 b의 부호가 같으면 y축 왼쪽으로 갑니다. 둘 다 양이든 둘 다 음이든. 괜찮죠? 네, 다음에 2번, 3번 볼까요? 2번, 3번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플러스. 부호가 달라. A, B의 부호가 다를 때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2로 묶어내든 아니면 마이너스 2로 묶어내든 간에 결국엔 괄호 안의 값이 x제곱과 x1차의 개수가 부호가 달라. 여긴 1이고 플러스 1이고 여긴 마이너스 2야. 여기도 x 빼기 1의 거듭제곱으로 x 빼기 양수의 제곱으로 된단 말이야. 아까는 x 플러스 양수의 제곱인데 이건 x 빼기 양수의 제곱이 돼서 어떻게 돼? 이때는 축이 뭐야? x가 1이야. 마이너스 1이 아니고 1이야. 1. 그래서 어떻게 돼? 바로 여기가 됩니다. x가 1인 경우로 축이 오른쪽, y축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렇잖아. y축 오른쪽으로 가잖아 지금. x가 1이니까. 부호가 다르니까 어떻게 돼? 부호가 다르니까 묶고 나면은 x 빼기 양수의 제곱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축이 가겠네. y축 오른쪽에. 그 다음 그럼 3번 볼까? 3번도 마찬가지다.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4x란 말이야. 그럼 마이로 묶어봤자 어차피 괄호 안에는 x 빼기 2x라고 똑같이 나와요. 요것만 부호가 다른 거지. 그럼 어떻게 돼요? 완전 제곱 바꾸면 x 빼기 1의 제곱 똑같이 나오잖아. x 빼기 1의 제곱 똑같이 나오잖아. 부호가 다르니까. 플러스 1로 묶든 마이너스 1로 묶든 어떻든 x제곱과 x의 개수의 부호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 제곱 바꿔도 x 빼기 양수의 제곱이 되니까 y축 오른쪽에 축이 존재하겠죠. 이런 식으로.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이걸 결론을 지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걸 좀 기억하세요. 이걸 본다면은 y축 왼쪽에 존재하려면 a와 b의 부호가 같다 다르다? 같아야 돼요. 같아야 둘 다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묶고 나면 x 플러스 양수의 제곱이 됩니다. x 플러스 양수의 제곱. 그래서 이 경우예요. 이 경우는 a 곱하기 b가 0보다 큰 경우에는 y축의 무조건 왼쪽에 존재합니다. 왼쪽에. 일로 가야 돼. 알겠지? 이런 경우 때문에. 근데 부호가 다르면 어떻게 된다? 부호가 다르면 그렇지. 이 부호가 다르면 결국 어떻게 묶든 간에 x 빼기 양수의 제곱꼴로 표준형이 바뀌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 경우가 된다 이거. a, b의 부호가 다르다는 곱하면 0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럴 때는 이렇게 y축 오른쪽으로 갑니다. y축 오른쪽에 대해서. x가 양수인 게 축이 돼요. x 빼기 양수꼴이 되기 때문에.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를 갖다가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a, b의 부호가 같으면 오히려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이야. 마이너스 쪽에 축이 있어. a, b의 부호가 달라야지만 오른쪽에 축이 있어. 왜? x 빼기 양수의 제곱이 돼야지만 x 빼기 양수가 돼야 x가 양수인 게 축이 되니까. x 플러스 양수면 마이너스가 축이 되는 거고. 이해가 되죠? 요걸 아셔야 돼. 요거를. 되게 중요한 얘기야. 요거가 이제 나중에 일반형 가지고 그래프 그릴 때 요게 필요하거든. 요거 아셔야 돼. 그 얘기 미리 잠깐 드려. 미리. 자, 그거 잠깐 일단 필기가 필요하시면은 잠깐 필기 좀 하게끔 좀 띄워주시면 요것만 쭉 한번 정리 좀 해주세요. 정리. 그죠? 정리를 이렇게 보시면서 딱 이렇게. 이게 지금 똑같은 형태지만 부호만 제가 바꿨어요. 네.
A, B의 부호가 같은 경우가 1번, 4번이에요. 그 다음에 A, B의 부호가 다른 경우가 2번, 3번인데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게 어떻게 되든 간에 x 플러스 양수의 거듭제곱으로 표준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는 x가 음수인 쪽에 축이 생기니까 이쪽으로 오겠죠, 이쪽으로. y축에 대해서 이쪽으로. 그 다음엔 부호가 반대인 경우는 x 빼기 양수의 거듭제곱으로 표준형이 바뀌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y축의 오른쪽으로 되겠죠. 그래서 요게 엑기스예요. 요게 엑기스예요. 저거를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거 시험에 되게 잘 나와. 잘 나오기 때문에 확실하게 아셔야 돼. 자, 됐죠? 자, 그러면은 뭐 요거 아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요거는 뭐 사실 그냥 별 얘기는 없어요. 요거 그냥 마이너하게 하고 할게요.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너무 어려운 거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반형이 주어져 있어.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뭐 그림이 그려지겠지. 그림을 대충 보면은 모양이 뭐 이렇게 뭐 아래로 볼록한 게 될 거야. 플러스니까. 이런 모양이 될 거고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합시다. 자, 그리고 잠깐 설명드려 볼까요? 제가 방금 설명했죠. 여기는 지금 A와 이렇게 놓는다면 A랑 B의 부호가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잖아. 똑같으면 제가 Y축에 대해서 왼쪽, 오른쪽 중에 어디 있다고 했어? 음수가 돼요. 묶으면은 X 플러스 양수의 제곱꼴이 나올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Y축 왼쪽에 축이 존재합니다. 됐나요? Y축 왼쪽에 축이 존재해야 돼. Y축을 대충 어떻게 할까? 그림을 좀 다시 그릴까요? 네, 얘를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일단 아래로 볼록은 맞고요. 그 다음 축이 Y축 왼쪽에 있어야 됩니다. 부호가 똑같기 때문에 Y축 왼쪽에 축이 존재해야 돼요. 축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Y축과의 교점은 어디서 구하느냐라고 했더니만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Y축과의 교점은 표준형보다는 일반형이 구하기 쉽다. X가 0일 때 Y가 얼마냐 묻는 거니까 여기가 1이라는 얘기겠죠. 괜찮죠? 자, 다음에 X축과 만나는 건 어떻게 구하느냐? X축과 만나는 거는 Y 값이 0일 때 X가 얼마인 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0일 때 이걸 구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X축과의 교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X축 교점이 뭐야? Y 값이 0인 걸 물어보는 거니까. 그럼 이게 0 는 거니까. 이거 구하면 거죠. 1, 2에 1, 1 되니까 X 플러스 1 곱하기 2X 플러스 1은 0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얼마예요? X 값이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이게 X축과 만나는데 하나가 마이너스 1이고 또 하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여기가 X축이 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그래프의 모양은 이런 형태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X축과 만나고 그 다음 Y절편 값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여기다가 X에다 0 집어넣으면 바로 돼요. 0 집어넣으면 Y가 1이 되는 게 나오죠. 자, 그래서 결론지면 이거예요. Y축과의 교점을 구하고 싶다. Y절편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X에다 0 집어넣으면 돼요. Y축과 만나려면 X가 0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Y축과의 교점 구하려면 X에다 0 집어넣어라. Y절편 구하라.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X축과의 교점은요. X축과 만나려면은 Y가 0일 때 값을 찾는 거 아니에요. Y가 0이어야지 X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Y에다 0 집어넣어. 그럼 바로 뭐가 돼?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겠죠. 이거 구하시면 돼요. 이거 뭐 인수분해 되면 금방 구하시고 안 되면 뭐 근해 공식 쓰시든가 아니면 뭐 완전적으로 바꿔서 하시든가. 그건 뭐 2차 방정식 때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결국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잖아요. 2차 방정식의 확장판이 2차 함수예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개념 역시 2차 함수를 구하는 일부가 되는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적용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괜찮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쓰는데 조금 해볼까요?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거. X축과 만난다는 건 얘 같은 경우는 뭐 위로 볼록이니까 그렇죠? 마이너스니까 이런 형태인데 X축과 어떻게 만나느냐 이거 묻는 거겠죠. 그럼 뭐예요? Y가 0일 때 값을
찾는 거예요. 그럼 y에다 0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바로 뭐야? 이렇게 2차 방정식이 되겠죠. 그럼 뭐 마이너스 2x로 묶어버리면 x 빼기 1 되니까 x가 얼마라는 거예요? 0 또는 1이라는 거겠죠. 0 또는 1이라는 거니까 여기가 0이고 1이 된다 이 뜻이겠죠. 별거 없죠. 네, 이 그림이 그냥 그림이 아니야. 다 이 수식적 의미가 있어. 근데 얘도 어떻게 돼? x축과 만나려면 얘는 뭐 최고차가 플러스니까 아래로 블록인데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면은 이때는 뭐라고? y가 뭐가 되든 다 0이 되는 좌표를 찾으라는 얘기죠. 그럼 언제 0 되는데 여기다 0 넣으면 될 거 아니야. 즉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 0이라는 걸 풀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뭐야?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3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끝났죠? 1 또는 3이 될 수 있겠죠. 괜찮죠?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이 이제 배운 걸 갖다가 이제 이게 어떤 수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하느냐 그걸 쓰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와 y축과의 교점의 y좌표를 구하라. 보겠습니다. 2차 함수 그래프와 y축과의 교점의 y좌표. y축과 교점이라는 건 누가 0이라고요? 그렇죠. x좌표가 0인 경우예요. 이건 되게 쉬워요. 바로 이거예요, 이거. 바로 2예요, 2. 교점의 y좌표. 그냥 교점 전체 좌표를 구한다면 0,2가 바로 y축과의 교점이 되겠죠. 근데 교점의 y좌표, 즉 y절편만을 구한다면 바로 2라고 쓰시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y축과 만나려면 누가 0이라고요? x가 0이어야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0 넣으면 4분의 1. y좌표만 쓴다면 4분의 1. y절편이죠. y절편은 4분의 1. 아니면 교점의 좌표 다 구하시려면 0,4분의 1. 근데 여기서는 교점의 y좌표만 구하시면 되니까 각각 2나 4분의 1만 쓰시면 되겠죠. 별거 없죠. 네, 이게 이거였구나 라고 아 맞네 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렇게 그냥 활용만 하시면 돼요. 그럼 자 이제 문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꿀 때 a 피크 값 결국 전환시키라 이 뜻이죠. 해보겠습니다.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묶어버리죠. x제곱 마이너스 4x까지 묶으시고 더하기 1 밖으로 내놓으시고서 자 이제 많이 했죠. 여기 뭐 필요해요? 이거 보는 순간 아 이렇게 바꿔야겠구나라는 거 감 잡으셔야겠죠. 뭐가 필요하다? 더하기 4가 필요할 거고 빼기 4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요거 3개 묶어서 여기까지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아 너는 얘랑 정산해서 밖으로 나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곱하면 플러스 2가 되겠죠. 더하기 2라 되면서 원래는 1이 원래 있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바꾼 다음에 더하면 더하기 3으로 끝나겠죠. 자 그러면 끝났어요. 여기서 이게 A가 될 거고 얘가 P가 될 거고 얘가 Q가 되겠죠. 자 그래서 3개 더 곱하면은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이 되는 거니까 답이 3이 되겠죠. 답은 5번이에요. 이런 식으로 괜찮겠죠. 어때요? 할만하죠? 왜냐면 여러분이 2차 방정식 때 이렇게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우리가 완전 제곱 써서 하는 걸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거랑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서 조금만 더 덧붙이면 되는 거니까 이걸 외워서 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네, 외우지 마세요. 머리 버립니다. 다음에 2번 합니다. y는 이것과 이것에 대해서 꼭지점이 일치한다. 결국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각각 일단 이 녀석의 표준형을 구하셔야겠죠. 그래야 꼭지점을 찾을 수 있으니까. 자, y는 3으로 묶었을 때 여기까지는 두시고 그 다음에 더하기 2를 밖으로 끄집어 놓으시고 여기 이제 이것만 보면은 우리가 아 이제 요거 만들어야겠구나라는 걸 이제 감 잡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가 필요하다? 더하기 1이 필요할 거고 또 빼기 1을 해줘야지만 값이 유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묶어서 얘를 만들어 주시고 얘는 이거랑 정산을 해서 괄호 밖으로 쫓아내야겠죠. 그래서 너는 나가 해서 마이너스 3이 밖으로 나올 거고 그 다음엔 원래 더하기 2가 야 그럼 나랑 놀자 이렇게 달라붙겠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최종 정리하면 네,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꼭지점 좌표가 뭐 1, 마이너스 1 되는 걸 이미 알 수 있을 겁니다. 괜찮죠? 1, 마이너스 1.
이게 이 녀석의 꼭지점이라고 했으니까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얘기죠. 네. 대입하면. 이걸 굳이 문자도 들어간 거 가지고 표준형 바꿀 필요는 없어요. 자, 일단 넣어볼게요. 1일 때 마일 지났으니까 x에다 1 집어넣으면 얘가 마일 된다 이거죠. 즉 마이너스 1은 2분의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되겠죠. 제가 왜 다 이것까지 꼭지점 안 구해도 되는지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a, b를 따로따로 구하는 게 아니라 더한 값만 구하라는 거니까 이 정도만 해도 구할 수 있으니까 더 안 한 거죠. 만약 이거 a, b 따로따로 구하려면 이제 얘를 갖다가 표준형으로 바꾸셔가지고 또 하셔야 되는데 이건 그럴 필요 없죠.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야 2분의 1 더해서 마이너스 1 나올 테니까 2번은 이런 식으로. 어떻든 이것도 결국 표준형으로 바꾸는 연습을 시키는 문제입니다. 괜찮죠? 네. 물론 어렵게 풀려면은 얘도 꼭지점 구하느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준형 바꾼 다음에 또 꼭지점 비교해서 할 수는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다음에 괜찮아요? 좋습니다. 자, 3번. 자,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려고 해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게 그림 그릴 땐 꼭지점이라고 했어요. 그럼 꼭지점을 구하려면 표준형으로 반드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도 표준형 우리가 구해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3분의 1로 묶어버리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6x까지가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엔 여기서 이제 또 본다면은 이거 가지고 x 빼기 3의 제곱이 되겠다. 이거의 절반 들어간다라는 거 아실 거고. 근데 여기에 지금 뭐가 필요하느냐? 이거 보면 얘만 비교해 본다면은 9가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9는 떼줘야겠구나. 그래서 이거 묶은 게 여기까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9란 녀석은 너는 좀 나가줘야겠어. 정산해서 나가. 쫓아내겠죠? 그래서 더하기 3이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 원래 나오니까 야 나랑 놀자 하고 얘가 달라붙겠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 그림을 그려봐야겠죠. 얘가 얼마 돼요? 3,1이 바로 꼭지점이 되겠죠. 바로 여기 꼭지점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꼭지점 붙고서 최고차 한계수가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뭐예요? 위로 블록이죠. 위로 블록이니까 대충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이런 모양인데 얘가 이렇게 지날지는 몰라요. 그거에 따라서 이 사분면을 지날지 안 지날지를 몰라요. 자, 그런데 그걸 판단하려면 바로 요 y축과의 교점이 어디쯤 있느냐를 판단하셔야 돼요. y축과의 교점이. 그거는 이 일반형에서 y 절편을 구하면 되겠죠. x가 0일 때 y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즉 얘는 0,-2라는 y축과의 교점을 지납니다. 그러니까 요 점을 지나겠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모양이 될 거라는 것을 확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안 지나는 사분면이 확 나오겠죠. 1 지나고 3 지나고 4 지나지만 2는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답은 제2 사분면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어떻든 이렇게까지 다가가시려면 표준형으로부터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의 대략적인 모형까지, 그래프 개형까지도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에 4번. 자, 이걸 보고서 이제 요 A 값 잡아내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그림 보고서 이 수식의 부족한 부분을 완성시키는 거죠. 여기 단서가 주어져 있어요. 마이너스 1,0을 지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거 대입하면 되겠죠. 이건 좀 쉽네요. y가 0일 때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니까 이런 식의 성립하겠죠. 그럼 풀면 되겠죠. 네, 어떻게 돼요? 마일 제곱이니까 1, 마 1 되겠죠. 빼기 2 더하기 k가 되니까 그 값이 0이 돼야 되니까 그러므로 k 값 자체가 3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그거 끝이 아니네. k가 3이면 a 값도 찾으라는 거니까 한 번 더 돌리셔야겠네. 자, k가 3이니까 이 식은 이제 완성이 됩니다. 어떻게 되죠?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으로 되기 때문에 이 녀석에 이제 뭘 구하다는 거예요? a라는 거는
마이너스 1이 아닌 또 다른 x축과의 교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그랬죠. x축과의 교점을 구하려면 어떻게 그랬죠? y가 0일 때 x값이 얼마냐라고 이걸 풀면 된다고 했죠. 자, 마이너스를 다 이항하게 되면 이렇게 될 테니까 이제 이 정도는 인수분해 쉽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x값 자체는 3 또는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이미 마이너스 1을 하나 건졌으니까 이 3이 바로 이 녀석의 값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a값은 3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이제 써먹으면 돼요. 뭔지는 알겠죠. 이해는 가는데 아직 낯설 거예요. 근데 이건 안 해봐서 그런 거지 뭔지는 다 이제 알 거예요. 아, 요거구나. 그러니까 몇 번 해보시면 돼. 괜찮아. 어렵지 않아. 어려운 거 아니야.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거야. 배운 걸 갖다가 써먹을 수 있거든, 이렇게. 우린 이렇게 놀라운 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괜찮죠? 다음에 5번. 6번까지 하고 쉬는 시간 좀 가질게요.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자, 분명히 아래로 볼록할 겁니다. 최고차가 플러스니까. 그러면 이런 녀석인데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대.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y가 0이 되게 만드는 x값이 딱 하나밖에 없다 이 뜻이에요. y가 0을 만드는 x값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뭐 a라고 한다면 이 a가 하나밖에 없어야 된다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아까 우리가 x축과의 교점을 구하려면 y에다 뭐 넣으면 된다 그랬어? y에다 0 넣으면 된다 그랬어. 즉 0을 나오게 만드는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a 하나밖에 없어야 돼. 이것의 근이 a 하나뿐이어야 돼. 오직 한 개뿐이어야 돼. 오직 한 개 되려면 무슨 말이야 이게? 2차 방정식은 일반적으로 근을 2개 갖잖아. 근데 우리가 어느 경우 한 가지 근 간다 그랬지? 근의 판별에서 배웠지. 판별식이 0이 돼야 됩니다. 0이. 이때 근이 하나 나와요. 중근 갖는 경우죠. 근데 우린 이거 짝수네. 짝수계수 판별식 또 배웠죠. 절반 제곱 마이너스 AC. 자, 이거 어떻게 돼? 마이너스 4제곱이니까 16. 마이너스 AC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값이 0이 돼야겠죠. 자, 그러면 이 자체가 마이너스 2K, 그 다음에 더하기 6이 0이 되는 거니까 K값은 3이 되는 걸 할 수 있겠죠. 물론 B제곱 마이너스 4AC 해도 괜찮아요. 뭐 B제곱이니까 얼마예요? 64 마이너스 8 곱하기 K 더하기 5가 0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봤자 어차피 똑같이 3 나옵니다. 하지만 이게 좀 더 간단하죠. 네, 어떤 K값은 3입니다. 판별식이 0이 돼야 됩니다. 괜찮죠? 자, 다음에 6번. 일단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갖고서 할게요. 네. 몇 분 했죠? 네?